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유니티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타터 에셋인 서드 퍼슨 캐릭터 컨트롤러입니다. 3D 환경에서 캐릭터를 컨트롤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에셋입니다. 카메라 설정으로 탑뷰 또는 3인칭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설정과 공격 애니메이션을 추가하는 방법, 충돌 시 이벤트 방법, 이동 시 특정 지역에서 이동 속도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에셋을 구매하시고 패키지 매니저에서 에셋을 다운받습니다. 임포트 시 해당 화면과 같이 나오게 된다면 해당 에셋을 사용하기 위해 유니티 설치 사항들이 있는데 인스톨을 눌러 설치되게 합니다. 새로운 인풋 시스템과 시네머시를 설치하게 되며 설치 시 재시작이 되니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패키지가 있다면 그냥 설치되게 됩니다. 재시작이 되고 다시 해당 에셋을 임포트합니다. 설치를 완료하게 되면 데모씬이 있습니다. 데모씬을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3인칭 화면으로 잘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를 이걸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 씬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적용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팹 폴더를 보시게 되면 6개의 프리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용할 것은 플레이어 아마추어 프리팹입니다. 해당 프리팹을 하이어라키에 넣어 씬에 배치합니다. 추가로 메인 카메라와 플레이어 팔로우 카메라를 하이어라키 창에 추가합니다. 모바일에서도 작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이기 때문에 모바일 폴더를 보시면 프리팹 폴더가 있고 여기에 캔버스 인풋 폴더를 선택합니다. 두 가지 프리팹이 있습니다. 하나는 터치 공간이 있어 그 안에 컨트롤하는 UI이며 하나는 일반 조이스틱 형태의 UI입니다. 여기서 일반 조이스틱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래 이벤트 시스템 폴더를 선택합니다. 여기에는 UI 버튼을 컨트롤하는 프리팹이 있습니다. 이걸 하이어라키 창에 추가합니다. 새 캐릭터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 프리팹을 선택하고 프리팹을 해제합니다. 아래 지오마이트리와 스켈레톤은 제거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캐릭터를 플레이어 아마추어의 자식으로 추가해줍니다. 새 캐릭터의 아바타를 선택해서 모델을 열어주고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선택하여 여기에 아바타를 등록합니다. 가져온 프리팹은 해제하고 모델과 리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거합니다. 캐릭터 등록은 이게 전부입니다. 카메라가 캐릭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플레이어 팔로우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이건 가상 카메라인데 보시면 팔로우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플레이어 아마추어 자식에 있는 플레이어 카메라 루트를 선택해서 팔로우에 추가합니다. 모바일 컨트롤은 나중에 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비활성화합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선택합니다. 여러 컴포넌트가 달려있고 아래 보시면 플레이어 인풋이 있습니다. 여기에 액션 항목을 클릭하면 새 인풋 시스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설정 창은 통합적으로 컨트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래 창에 따로 놓겠습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해보면 데모씬과 같이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화면 회전 중 프레임이 떨어진다면 에디터에 프로젝트 세팅을 선택합니다. 인풋 시스템 패키지를 선택하면 업데이트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이나믹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설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캐릭터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서드 퍼슨 컨트롤러입니다. 걷는 속도는 무브 스피드 값을 변경하면 됩니다. 뛰는 속도는 스프린트 스피드입니다. 점프 하이트는 뛰는 높이를 조절합니다. 그래피티는 값이 마이너스가 될수록 중력 값을 더하게 되고 플러스로 갈수록 중력 값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라운드 레이어즈는 지면으로 인식할 레이어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점프 타임아웃은 점프 후 그 시간만큼 더 이상 점프하지 못합니다. 탑 클램프는 카메라가 위에서 아래로 바라볼 수 있는 높이를 제한합니다. 바텀 클램프는 카메라가 아래에서 위로 바라볼 수 있는 높이를 제한합니다. 락 카메라 포지션은 카메라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이 설정으로 탑뷰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설정은 기본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스타터 에셋 인풋 컴포넌트에서는 입력값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마우스 커서 세팅을 보게 되면 커서 락이 있는데 마우스를 화면에서 가둘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커서 인풋 포 락은 인풋 설정에서 마우스 클릭 시 화면을 이동시키게 하든지 해서 설정해야 합니다. 락 카메라 포지션에 체크한 뒤 탑뷰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플레이어 팔로우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바디 설정을 열어보면 카메라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이 값을 조절하시면 캐릭터와의 거리가 조절됩니다. 거리 조절이 완료되었으면 서드 퍼슨 컨트롤러 컴포넌트에서 카메라 앵글 오버라이드 값을 조절합니다. 그럼 위아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애니메이터 컴포넌트에서 컨트롤러에 등록된 애니메이터를 클릭합니다. 애니메이터 창에서 파라미터를 선택합니다.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트리거를 추가합니다. 공격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어택이라 정하겠습니다. 공격 애니메이션을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메이크 트랜지션을 추가하여 연결합니다.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나갈 수 있게 연결합니다. 애니메이션이 바로 시작될 수 있게 해제 엑시트 타임의 체크는 해제합니다. 컨디션에 어택을 추가합니다. 나가는 부분은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되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키를 등록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인풋 컴포넌트에서 액션에 있는 스타터 에셋을 클릭합니다. 인풋 창이 열리게 되며 액션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추가된 액션의 이름은 어택이라 정하겠습니다. 우측의 액션 타입은 눌러서 작동하기에 버튼 그대로 두겠습니다. 어택 액션에 바인딩을 선택합니다. 왼쪽 패스를 클릭하면 마우스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시 공격이 나가게 라이트 버튼을 선택합니다. 아래 키보드 마우스란에 체크합니다. 설정을 마쳤으니 세이브 에셋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합니다. 이제 키 설정은 마쳤습니다. 설정한 키가 작동되도록 스크립트에 추가하겠습니다. 스타터 에셋 인풋 컴포넌트에 있는 스크립트를 클릭하여 열어줍니다. 공격 시 확인하기 위해 퍼블릭으로 어택이라 작성합니다. on 스프린트 함수를 복사하여 아래 붙여넣기 합니다. 이름은 on 어택이라 변경합니다. 아래 함수 이름도 어택 인풋이라 변경해줍니다. 아래로 내려서 스프린트 인풋 함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함수 이름은 어택 인풋이라 변경하고 스프린트를 어택이라 변경합니다. 이 함수를 참조하는 것을 보게 되면 UI에서도 참조하게 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호출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모바일 컨트롤 UI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UI 캔버스 컨트롤 인풋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여기 스크립트를 클릭해서 열어줍니다.
버추얼 스프린트 인풋 함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합니다. 버추얼 어택 인풋으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아래 스프린트 인풋 함수를 어택 인풋이라 변경합니다. 저장하고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마우스 클릭 시 어택에 체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 등록은 다 되었습니다. 이제 키가 눌러졌을 때 공격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고 애니메이션이 실행되어질 때 이동 및 점프가 되지 않도록 해주겠습니다. 서드 퍼슨 컨트롤러 컴포넌트에 있는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아래로 쭉 내려서 어웨이크 함수 전까지 이동합니다. 공격이 실행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 불 타입으로 is attack 변수를 추가합니다. 공격이 어느 정도 진행 후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게 불 타입으로 is attack direction을 추가합니다. 점프 중에 공격이 되면 안 되므로 불 타입으로 is 점프를 추가합니다. 아래로 내려보면 업데이트 함수 아래 애니메이션의 파라미터 값을 받아오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택 트리거의 값을 받아오게 해줘야 합니다. 변수를 클릭해서 F12를 눌러 해당 위치로 이동합니다. anim id 어택을 추가합니다. 다시 해당 함수로 이동하여 anim id 어택을 추가합니다. 업데이트 함수에 공격이 이루어지게 어택 함수를 작성합니다. 조건문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이 있을 때 진행되게 합니다. 해제 애니메이터 변수를 보게 되면 애니메이터를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닿았을 때, 점프 상태가 아닐 때, 공격이 아닐 때, 마지막으로 키값이 들어왔을 때 조건문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조건에 들어왔다면 이동 상태는 멈추게 해주고 애니메이션이 실행되게 합니다. is attack은 true로 해주고 is attack direction도 true로 해줍니다. 어택 함수를 업데이트 함수에서 아래에 작성합니다. 공격 시 방향 전환이 되지 못하게 할 때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조건문을 만들어서 함수를 빠져나가게 작성합니다. move 함수로 이동해서 이동되어지는 부분 위에 공격 시 함수를 빠져나가게 작성합니다. 어택 함수 아래로 이동합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이벤트를 추가하여 함수를 호출하도록 만들겠습니다. end 어택 함수를 만들고 공격이 끝났을 때 is 어택과 키 값은 펄스로 변경합니다. end 다이렉션 함수를 만들고 공격 행동이 끝나고 돌아오면 회전 가능하게 is attack direction은 펄스로 변경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캐릭터를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줍니다. 공격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공격이 끝났을 때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여기에 end attack 함수를 추가합니다. 공격 행동이 끝나고 돌아오는 지점에서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여기에 end direction 함수를 추가합니다. 스크립트로 돌아옵니다. 아래 점프가 실행되는 함수로 이동합니다. 점프 애니메이션이 실행되어지는 부분에 is 점프를 작성하고 true로 설정합니다. 점프 애니메이션이 종료가 되어지는 부분에 is 점프를 작성하고 펄스로 설정합니다. 저장을 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실행해서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베이직 리지드 바디 푸시 컴포넌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오브젝트 충돌 시 해당 레이어가 있는 오브젝트는 밀어낼 수 있습니다. 서드 퍼슨에서는 콜라이더와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가 없고 따로 만들어진 컴포넌트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돌에 관한 이벤트를 추가할 경우 대상이 되는 오브젝트에 콜라이더와 리지드 바디 컴포넌트가 있어야 합니다. 큐브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여기에 콜라이더가 있기 때문에 리지드 바디만 추가합니다. 박스라는 레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베이직 리지드 바디 푸시 컴포넌트에 보게 되면 푸시 레이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박스를 선택합니다. 캔 푸시를 체크하면 해당 오브젝트는 밀어내게 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이번에는 스크립트에서 태그를 이용해서 충돌을 감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베이직 리지드 바디 푸시 컴포넌트에 있는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스크립트를 보게 되면 on 컨트롤러 콜라이더 히트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에서 충돌을 감지하게 됩니다. 여기에 오브젝트의 태그를 감지해서 콘솔 창에 표시되게 해보겠습니다. 조건문을 만들고 인자값 히트에 게임 오브젝트의 태그 값을 비교합니다. 해당 태그가 들어오면 콘솔 창에 표시되게 합니다.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큐브를 생성하고 태그를 추가합니다. 추가한 태그를 선택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해당 큐브와 충돌 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물에 들어가는 경우 이동 속도를 줄이고 나오게 되면 정상적인 이동 속도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이 표현되는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태그를 생성하고 이름은 워터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생성한 태그를 선택합니다. 충돌을 감지할 수 있게 콜라이더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리지드 바디도 추가합니다. 리지드 바디에서 is kinematic을 체크해서 고정시켜줍니다. 통과가 가능하게 콜라이더의 is 트리거는 체크합니다. on 컨트롤러 콜라이더 히트 함수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on 트리거 스테이 함수와 같이 충돌 시 지속적으로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따로 콜라이더를 생성해서 기존 충돌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선택합니다. 기존처럼 add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콜라이더를 추가합니다. 콜라이더의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합니다. 서드 퍼슨 컨트롤러 스크립트를 열어줍니다. 캐릭터가 물에 닿았을 때 계속해서 감지하기 위해 on 트리거 스테이 함수를 작성합니다. 캐릭터가 물에 빠져나갔을 때를 감지하기 위해 on 트리거 exit 함수를 작성합니다. 스크립트를 위로 올려 변수를 작성하겠습니다. 슬로우 스피드 변수를 작성하고 1로 초기화합니다. on 트리거 스테이 함수에서는 값을 2로 변경하고 on 트리거 exit 함수에서는 값을 1로 변경합니다. move 함수로 이동합니다. 사망식에서 타겟 스피드 변수의 이동 속도를 받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타겟 스피드 값에 슬로우 스피드 값을 나누어서 대입해 줍니다. 그럼 물에 들어갔을 때 속도가 줄어들고 아닐 때는 정상 속도가 되게 됩니다. 저장하고 유니티로 돌아옵니다.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모바일 컨트롤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비활성화한 UI 캔버스를 활성화합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선택하고 플레이어 인풋 컴포넌트를 선택합니다. UI 인풋 모듈 란에 UI 이벤트 시스템을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UI 캔버스를 선택하고 공격 버튼을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한 버튼을 보면 UI 버추얼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UI 캔버스 컨트롤러 인풋을 선택하고 버추얼 어택 인풋을 선택합니다. UI 캔버스를 선택하고 아웃풋 란에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드래그해서 추가합니다. UI 이벤트 시스템을 선택하고 액션 에셋 란에 있는 디폴트 인풋 액션을 클릭합니다. 이 인풋은 기본적인 인풋 환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아마추어를 선택하고 플레이어 인풋 컴포넌트를 확인합니다. 처음 설정했었던 스타트 에셋을 디폴트 인풋 액션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실행해서 확인합니다. 우측 위의 버튼은 화면 회전입니다. 락 카메라 포지션이 체크되어 있으니 체크 해제합니다. 화면 회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UI 캔버스를 선택합니다.
룩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팅해 보게 되면 매그니튜드 멀티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값을 조절하면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드 퍼슨 컨트롤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거와 퍼스트 퍼슨 컨트롤러도 동일합니다. 무료로 제공되어지는 에셋이라서 기능이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벽을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줌 인 아웃 기능이라든지 이런 건 직접 구현하셔야 합니다. 컨트롤 사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